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에서 지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김광희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지진 해일을 발생하는 거 아니야? 예전에 우리가 동일본 지진 발생했을 때 보니까 지진보다도 지진 해일이 더 무섭더라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 개의 판들이 만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큰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동해 건너편, 일본의 서해안 부근에서 판과 판이 만나고 규모 7 이상 되는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면 지진 해일도 비교적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물이 한번 움직이면 그 흔들린 물은 우리나라 동해까지 전파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규모 7 이상 되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동해까지 지진 해일이 전파된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20세기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있었고요. 그 기록을 살펴보면 건물 한 1층, 2층 정도의 높이까지 물이 올라간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 해일이 발생했으면 전달되는데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 연안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 해일이 우리 동해에 도착한다 그러면 10분이 채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했을 때나 일본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전달될 때나 지진 해일의 높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동해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지진 해일이 일어나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부근에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는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동해 남쪽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 이상 되는 지진들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같은 해역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과거에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곳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다 그러면 과거에 경험했던 것 같은 지진 해일이 울산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지진 해일이 생겼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땅에 큰 흔들림이 있었고 거의 비슷한 시각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현상들, 모래더미들이 갑자기 땅 위로 솟아올랐다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숙종 7년 때는 평일에 물이 찼던 곳이 100보 혹은 5, 60보 노출되는 현상들이 있었다. 바다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그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과거에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해저 사태가 발생하고 그 사태의 흔적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게 되고 과거에 얼마나 큰 지진이 발생했었는지 그 지진 때문에 지진 해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과거에 해저 사태, 해저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지진 해일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지역,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우리가 정확하게 지진의 발생 위치와 규모를 알 수 있는 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이 지역들 간의 유사성이 아주 높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해역에서는 과거에도 지진이 많이 발생했었고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모아놓는다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서 큰 규모의 해저 지진, 해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진 해일이 발생할 수 있는 해역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진 해일, 지진 기록들은 사실 짧은 시간의 기록만을 가지고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사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도 지진계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상과 다르게 바다에 지진계를 설치하는 작업들은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육상에 지진계를 설치를 할 때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바다니까 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고
바다에서는 전기 공급이나 통신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한 장비, 혼자 운영될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고 운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에 한 번씩 자료를 회수하고 정비하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겪은 지진 해일 현상들을 보면 큰 물이 들어오기 전에 일반 물이 한번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수간만의 차 같으면 아주 장시간에 걸쳐서 12시간의 주기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으로 관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진 해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뛰어서 도망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높은 곳으로 피하는 게 합리적인 피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해안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마을에 어느 곳이 비교적 높은 곳이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인지 대피 경로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곡 같은 데 가보면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 야영객들은 피하십시오라는 방송을 해주듯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정부기관에서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을 하고 판단 후에 빨리 알려주고 그리고 이런 방송을 들었을 때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들은 최근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지진들을 겪고 왔고요. 지금 작지만 그런 지진들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규모 지진들은 또 발생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 하고 대비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과 그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